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장이 서서히 하락이 좀 멈추는 모습. 오늘 저는 이제 크게 많이 한번 더 빠졌다면 이 장은 상당히 단기 조정이 깊을 거다. 딥셀링이다 봤는데 오늘 그렇게 또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서서히 시장이 단기 충격을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AI 고밸류에이션, IT 고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다양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거쳐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국 시장은 의외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단기 반등이 전망이 된다. 단타족들은 아침에 빠지면 좀 들어가서 뭐 단기로 하면 한 5, 6%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타에 대해서 크게 실력이 없으신 분들은 가만히 정중동하고 자기 종목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가 올라오느냐, 빠졌다가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조방호는 좀 올라올 것 같고 엔터, 바이오, 다음에 많이 빠진 화장품, 많이 빠지거나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을 거 이 두 가지의 그러한 이벤트를 가지고 장이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단타로 뭔가를 해보시길 원하신 분들은 이 중에 대표적인 종목 한두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등의 시간. 하지만 이건 단기 반등이죠. 저는 한두 번 더 이렇게 단기 반등에서 올라오다가 또 빠지고 박스권에서 갇히다가 한번 푹 빠지는 기간이 한두 번 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이제 9월이나 10월에 한두 번 더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기간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으면 일단 우리가 8월 말까지만 본다면 시장은 서서히 박스권 하단을 형성하면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만든 후에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 가능성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9월과 10월에도 시장이 크게 반등해서 올라올 것 같지 않다면 현금 30% 정도만 마련해서 가지고 있다면 든든할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공략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 9월, 10월 두 달은 좀 쉬어라. 뭔가를 사게서 먹기보다는 단타를 쳐서 먹기보다는 자기 종목들을 이익 실현해서 기술적 반등은 올라오길 기대하고 올라오면 좀 줄이고 이러한 단순한 투자 전략으로 먹기보다는 지키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좌우간 반등은 할 것 같다 이 느낌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제가 계속 요즘에 광고를 하는데 8월 30일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우리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네,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3개의 섹터인데 9월 관심 종목, 바이오, IT 소부장 전부 관련 애널리스트와 제가 하는데 굉장히 좋은 스터디 모임입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듣고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얻고자 오시는 분들은 저희 스터디 모임에 초대를 합니다. 오늘 시장 주요 움직임을 보면 다우는 플러스 0.04, 다우는 그래도 플러스를 지켰네요. 네, 바닥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또 막판에 밀어버리는 거. 나스닥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빠지기 시작해서 다시 끝을 살짝 돌리는 그러한 모습. 그나마 다행이다. 살짝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고용보다는 뭐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크다. 관세 영향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트럼프가 리사쿡 연준 이사의 사퇴 압박을 계속 가하죠. 모기지 사기 의혹을 내세웠다. 개인적으로 뭔가 약점이 잡힌 것 같은데 트럼프가 하나 더 잘라낼 것 같아요. 트럼프 재임 기간에 1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다. 그 다음에 지방채도를 사고 퀄컴과 메타를 샀다. 대통령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요? 상당히 미국은 민주주의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어떤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입니까? 저는 상당한 독재의 국가다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의 독재다. 전혀 반대 야당의 민주주의 견제 체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7월 CPI 확정치가 2.0 예상치를 부합했다. CPI는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오늘 미국 20년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4.876%에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수익률 예상을 소폭 하회했다.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 이건 세기의 사기극이다. 자기는 승인 안 할 것이다. 풍력과 태양광, 오늘 좀 시장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 원화 기반, 달러 기반, 이달만 SOC 회의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중국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픽셀 10을 출시를 했네요. AI 기능을 강화하는데 구글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는지 자체도 모를 정도로 미미한 그런 영역이다. 다만 AI 쪽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또 살짝 더 깊게 보면은 미국 MIT 보고서가 하락에 일조를 했다. 굉장히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MIT 보고서가 뭐냐? AI 챗봇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오픈 AI의 샘 올트만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AI 산업에 거품이 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박사를 냈는데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대 MIT가 내놓은 보고서가 기술주 하방 압력에 더 힘을 가했다는 거죠. MIT의 난다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최근 발행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했음에도 약 5% 정도의 기업만이 매출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나머지 95%의 기업은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했다. 이 이제 보고서가 시장에 나오면서 강세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반응하지 않는데 약세장에서는 조그만 노이즈에도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게 약세장의 특징이죠. 이 같은 주장은 안 그래도 고점 부담이 큰 AI와 반도체 관련주들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주 투매가 나오면서 전일과 같이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12개월 선행 주가 퍼가 최고치 240배에 달랐던 팔란티어는 이날도 떨어지며 투자 심리가 꺾인 상태이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주요 경제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깃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6.33% 하락하며 타깃은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월마트는 반면 1.27% 상승하며 102.58. 월마트 타깃 이런 것들 잘 봐야 되죠. 홈디포 미국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묻어나오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들인데 이들이 이제 최근에 기업 실적 발표를 하는데 다들 상당히 예상과 다르게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0.02% 상승 98.135.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줄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면서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원달러는 0.32% 상승해서 1397원. 우리나라는 1400을 한번 또 찍을 것 같은 원화 약세. 엔달러는 147.43엔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WTI는 1.86% 상승 62.92달러. 금 가격은 0.97% 상승해서 3,391달러. 네. 구리 가격 1온수당 4,432달러. 네, 살짝 상승하는 모습.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748, 0.6bp 하락을 했네요. 10년짜리는 4.291%, 1.1bp. 네. 금리는 크게 빠지진 않는데 또 크게 오르지도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제약바이오들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따라서 반등에 올라올 때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다면 반도체 IT는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시장에 확실한 인플레이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모든 그 발표 시기를 일단 지나고 월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죠. 올 초반 9월 초에 가야만 이런 것들이 묻어나올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네, 테슬라는 1.64% 하락 323달러. 엔비디아 0.14%, 28일날 실적 발표를 하죠. 네, 28일 실적 발표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28일 여기서 시장을 멈추고 다시 돌려 세워야 하는데 22일 잭슨홀 미팅하고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팔란티아는 오늘도 1.0% 하락 156달러 150달러를 지키고 있네요. 제가 150달러가 깨지냐 안 깨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 150달러는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동사의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김단태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걸 제가 다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김단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하락 이유는 두 가지다. 팔란티의 숏 리포트하고 메타가 AI 부서를 축소하는 움직임, 이 두 개가 팔란티어에게 충격을 가했다. 이렇게 그분은 분석을 하는 거죠. 팔란티어 숏 리포트를 한번 보자. 이분이 숏 리포트를 만든 앤드류라는 사람인데, 앤드류 레프트, 네, 이름이 앤드류 레프트, 시트론 리서치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 발리언트라는 기업과 게인스탑의 숏으로 유명했는데, 게임스탑은 당시에는 숏을 쳐서 먹지는 못했는데 결국 다시 들어가서 숏을 쳐서 먹었다는 거죠. 아주 전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발리언트라는, 이 발리언트는 제가 봐서 제약바이오 기업인 것 같아요. 두 개의 숏을 쳐서 유명한 기업이 이제 리서치 회사가 시트론 리서치인데, 앤드류 레프트, 이 사람이 이제 숏을 외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 사람의 스토리를 한번 보면 20년 베테랑 공매도 헤지펀드에 몰라 숏 리포트 안 낼 것이다. 이 사람이 과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게임스탁에 숏 리포트를 냈다가 먹히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공매도에 리포트를 내지 않고 주로 매수하는 롱 리포트만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올가 유명 공매도 헤지펀드인 시트론 리서치 앤드류 데프트는 29일 2분 40초 분량 유튜브 영상을 통해 오늘부터 시트론은 더 이상 공매도 보고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발간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과거에 게임스탑에 실패한 이후에 쓴 자기의 고백서죠. 내부터는 20년 전 올가에 맞서 개인 투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트론이라는 회사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 앞으로는 롱 리포트 만들겠다. 이렇게 반성문을 썼다가 갑자기 우리 팔란티어에 대해서 숏 리포트를 썼다는 거죠. 네. 시트론 리포트, 주 앤드류 레프트가 이끄는 그 짭조름한 숏셀러 집단은 매매 스탁 광풍의 정점인 2021년 게임스탑에 대해서 쏘키즈 당시에 숏 포지션을 취했다가 크게 물렸다. 당시 게임스탑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자 시트론은 손실을 감내하고 포지션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들의 입장이다. 게임스탑은 과대평가된 주식이라는 숏 배팅을 계속했지만 결국 24년에 이 포지션을 이익으로 청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주 더 뭉클한 반전이다. 한번 들어갔다가 박살나고 다시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죠. 예. 네, 2021년 시트론이 게임스탑 숏을 쳐서 숏 스퀴즈를 당해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숏 포지션을 잡아서 완벽히 청산해서 이익을 내서 빠져나왔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다. 이 사람이 숏을 내쳤다는 거죠.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앤드류 레프트가 시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시장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캐피탈을 시장과 앤드류와 시트론 캐피탈을 시장 조작과 사기 혐의로 증권 SEC에서 고발을 했다. 그렇죠. 이들이 계속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SEC에 고발을 해서 이런 기사도 냈는데 최근에는 40달러짜리가 180달러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우리 팔란티어를 보고 숏 리포터를 다시 손이 근질근질했던 것 같아요. 냈던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2026년 기준 PSR이 16.89배다. 네. 296억 불 대비 500빌리언을 하면은 이게 이제 매출액이니까 네, 16.89배의 PSR 주당 세일즈 레이셔가 나왔는데 이걸 팔란티어 주가에 대입해보면 이 16.89배를 대입하더라도 주가가 40달러밖에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오픈 AI의 PSR을 가지고 했더니 오픈 AI PSR이 16.89배인데 이걸 팔란티아에 적용했더니 팔란티아 주가가 40달러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현재 주가가 160달러였는데 그 당시 칠 때가 172달러 정도 됐는데 여전히 고평가된 게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밸류에이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리를 확 준 거죠. 숏에 대한 심리를. 그래서 오픈 AI의 매출액과 그 다음에 팔란티아 매출액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오픈 AI는 294억 달러, 그 다음에 팔란티아는 50억 불밖에 안 되는데 이게 PSR이 더 높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오픈 AI는 구도경 SAS 모델로 무료 사용자에서 유료 사용자로 바꾸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네, TAM 총 시장 규모도 수천억에서 수조 달러 이를 정도로 거대 기업인데 이것보다 PSR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팔란티어는 정부나 엔터프라이즈와 장기 계약을 맺고 매출이 덩어리식이라 확장성이 낮다. 이는 조각조각으로 하나의 뭔가를 만들면 또 거기에 다른 것들이 많이 붙으면서 퍼지는 게 확장성이 큰데 오픈 AI는 팔란티어는 뭔가 덩어리로 그 사람들 고객만 수익을 보지 이 고객이 다른 고객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별 기업들과의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이나 매출 성장성이나 모든 것이 오픈 AI가 더 크고 유리한데 PSR 비율 16.8배를 적용해도 40달러밖에 안 나오는 것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플라이 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플라이 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 오픈 AI는 팔란티어가 가지지 못한 플라이 힐을 만들고 있다. 플라이 힐이란 단어는 뭐냐? 새로운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모델이 개선이고 제품이 향상되며 진입 장벽이 넓어지는 거 현상을 우리가 플라이 힐이라 그러는데 오픈 AI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팔란티어가 더 열등한 종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마크 저커버가 자기의 메타의 부서를 쪼갰다는 거죠. 4개의 부서를 쪼갰는데 한번 봅시다. 화요일에 메타는 AI 부분인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4개의 그룹으로 분할한다는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한 그룹은 AI 연구에 집중하고 한 그룹은 슈퍼 인텔리전스로 불리는 잠재적으로 강력한 AI에 집중하며 세 번째 다른 그룹은 제품을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 센터 및 기타 AI 하드웨어와 같은 인프라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4개로 쪼개면서 약간의 인원 구조 조정도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게 향후에 AI에 대한 부정적인 메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시트론 리서치의 매도 리포트와 함께 엮이면서 팔란티어가 박살이 났다. 이렇게 김단태 유튜버는 분석을 했던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단태 그분이 결론을 내기를 팔란티어 좋은 종목이다. 팔란티어 매우 좋은 회사이다. 물론 밸류에이션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4 리텐션이 130%에 있을 정도로 좋은 회사이다. 좋은 회사와 밸류에이션 사이에 고민이 되는 과정이다. 네,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것을 상기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게 아니냐. 그러나 절대 숏을 과감하게 치고 싶은 회사는 아니다. 시트론 리서치의 무슨 앤드류 리포트라는 CEO도 과거에 게임스탁을 잘못 쳐서 손실을 봤다.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들어서 먹긴 했지만 그 사람이 맞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리포트에는 흔들릴 것 같진 않다. $150를 지킨다면 다시 반등해서 $170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때 좀 줄이자. 이게 제 생각이죠. 네, 오픈 AI PSR 16.85배인지 그 부분이 머릿속에 남긴 하지만 또 각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제 벌써 위에서 벌써 15% 16% 하락을 받아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50를 지킨다면 좀 더 견디다가 $170 정도 오면은 50% 줄이자. 이게 이제 제 전략입니다. 애플은 오늘 1.98% 하락해서 $225, 브로드컴 1.32% 하락 $291. 일라인딜리는 오늘도 상승이네요. $705. 노버너디스크는 0.88% 하락. 네, 일라인딜리에 관련된 어제 펩트론 강하게 3% 가까이 오르던데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라인딜리와 펩트론이 14개월 연구 공동 임상 개발 결과는 올 12월이나 돼야 나올 것 같아요. 좀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끝나야 발표되지 그 전에 발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에러가 없다면 기대감으로 갔다가 연구 평가가 좋다면 그때 올랐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더 들고 가자. 펩트론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76%나 빠졌네요. 특별히 제가 빠진 이유를 찾아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IRA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지분을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된다면 좀 손실을 보는 게 아니냐. 삼성도 미국 정부 기업이고 뭐 지주이고 이렇게 된다면 마이크론 좀 손실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TSMC는 마이너스 1.76% 하락, 비트코인은 0.46 좀 상승했네요. 뉴스케일 파워 어제 원전주 난리가 났죠. 3.49% 뉴스케일 파워는 상승했습니다. 오클러도 1.77% 상승. 어제 이제 원전주의 한국과 그다음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계약건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제 시장에 그 전에 한 서너 개월부터 다 돌았죠. 그런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50년이라는 충격적인 연도는 너무 긴 것 같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저는 뜯어보면 저는 약간 뉴트럴하게 보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부 누구에게 조달을 해야 되고 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함께 협업하고 협작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을 뚫고 들어가더라도 물론 우리가 뚫고 들어가면 좋은데 웨스팅하우스가 뚫고 들어가더라도 한국과 거의 아삼육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물론 이익도 줄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미국의 침해 소송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보는데 이런 면에서 원전주들은 또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늘 또 아침부터 빠지면 좀 사면은 단기적으로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어 2번은 1.45% 하락, 메타도 0.5% 하락, 서클은 1.9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313억을 팔고 개인이 3,823억을 팔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금융투자가 샀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숏으로 나왔다 매도했다는 것들이 중요하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도 361억 매도, 개인 투자가만 1,557억을 샀네요. 선물에서도 외국인은 702억을 매도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외국인은 현선물 모두 매도를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한국 정부의 일 처리하는 속도, 능력 이런 데에서 퀘션마크가 붙죠. 여기에 원화 약세가 외국인들의 매도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뭘 사야 되느냐? 어제 오전장에는 CJ엔터, 사마네트엑스, YG엔터, 중국 관련 엔터주들, 캐드언 관련주들, 우양 거기서 이제 핫도그 먹는 게 나오나 풀무원, 농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조방원이나 HBM들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오후장에서는 화학이 올랐죠.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LG화학, 자동차 부품, 한원시스템, 코리아FT, 한라캐스트. 반대로 유턴과 전력은 빠졌는데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 봅시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미국 FOMC 의사록 네,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어제 저녁에 나온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인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 우리나라 22일, 23일까지 내일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11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부과된 것들을 가져오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국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부담을 온다면 우리는 상당히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신경을 썼고 그다음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갔다 와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더 큰 일에 집중을 하는데 상당히 초반기에 잘 나갔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이 단기 주가 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여러 이유가 단기 조정인 현 시장을 말해주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악재에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단기 조정 시장의 특징이죠. 오늘도 미국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는 하루였다. 여전히 고밸류에이션 매도 여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작은 노이즈, MIT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박살내고 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타겟 등 미국의 실질적인 구매와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업종들의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오며 주가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관세의 악영향권 속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한국 시장은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시장 조정이 오늘 정도는 하루 정도는 기술적 반등,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 기술적 반등. 이제 문제는 뭘 사느냐죠. 뭘 사느냐. 저는 원전, 바이오, 2차전지, 조선, 전력기계, 방산, 화장품 그동안 많이 빠졌거나 반대로 향후 실적 전망이 좋은 업종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골라라. 많이 빠졌거나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 원전, 바이오, 2차전지, 조선, 방산, 전력기기, 화장품, 바이오 들어가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8월 30일 다음 주 토요일에 스터디 모임 있는 거 광고 한번 잘 보시고 너무 좋은 스터디 모임이니까 전부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이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재충전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막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정도는 단기 반등이니까 아침에 좀 빠지면 좀 사서 단타하는 신분들은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나름 무덥고 주식은 빠지고 좋은 일이 없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욱더 자기 자산과 자기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지만 잘 버텨봅시다. 오늘 반등을 한번 강하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